안녕하십니까. MBC 경남에서 마련한 단체장 릴레이 대담 민선 7기 새 희망을 그린다 문철진입니다. 오늘은 경남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 밀양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밀양은 박일호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이 만들어 나갈 밀양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밀양시청 취재 기자입니다. MBC 경남 보도국의 부정석 기자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우선은 좀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당선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밀양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그런 평가를 좋게 해 주시고 또 밀양 시민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초선 때보다는 훨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밀양 시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밀양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남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면서 이 변화의 바람들 좀 느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남 도민들은 정치 지형의 변화를 통해서 경남의 발전, 변화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정말 정치적 심판이 참 무섭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이 정치나 행정이 변하지 않으면, 안 좋아하면 국민의 그런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 밀양 시민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만은 느낀 바는 많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네. 결국은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을 이렇게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부 기자. 네. 자, 이런 거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밀양은 자유한국당의 박일호 시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방금 시장님은 약간 음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64.1%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전국 자유한국당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셨는데요. 사실 그 2위였던 그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후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더 많은 득표율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읍면동 어느 한 곳 빠짐없이 모두 앞섰는데요.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당선된 것은 아닌데 재임기였죠. 지난해 재임 기간 동안 잘 이끌어 오시다가 마지막쯤에 밀양 신공항 실패라든지 특히 그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밀양 시민들이 결국은 국가 산단을 유치하고 나는 국가 산단을 유치하고 밀양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높은 득표율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만 놓고 보자면 1대1 구도가 형성되면서 보수표가 직결돼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는 정당 대 정당의 선거라기보다는 인물 대 인물 선거로 치러졌다는 점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재선되셨으니까 선거 이후에 바로 복귀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재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7월 2일이 취임식 날인데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또 태풍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임식을 취소를 하고 또 대책 회의를 하고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다행히 태풍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밀양의 가장 중요한 나노 융합 국가 산단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밀양 관광단지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나노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보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또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 하는 그런 또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체크하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밀양시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재선 시장인 만큼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부 기자. 네. 자, 출입 기자로서 밀양시 현안 문제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밀양 현안 문제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크게 분류를 하자면 바로 그 밀양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밀양의 경우는 경남 그 시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좀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경제 규모만 놓고 보자면 하위권인데요. 이 때문에 그 밀양 시민들이 가지는 신성장 동력에 대한 갈증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현안들이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 때문에 사실 이제 앞에 계시는 박 시장님께서도 그 나노 국가 산단을 유치하면서 많은 그 인기와 많은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광과 농업의 6차 산업 그리고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 등을 밀양시가 풀어야 될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님 앞에서도 재선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나노 국가 산단 챙기는 네, 거라 그렇습니다.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자, 나노 융합 분야, 21세기 유망 분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자, 밀양에 하필 나노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밀양은 전통적인 농업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농업 자체가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가 침체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밀양시가 가졌고요. 2007년도부터 밀양에 마침 부산대학교 나노대학이 단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연구원의 그런 밀양 전기 나노센터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조금 나노와 관련된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모티브로 해서 나노 국가 산단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곡절을 거쳐서 2014년도에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나노 산단을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도 예타 과정,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치고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을 거쳐서 60개의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작년도 7월에 최종적으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밀양 국가 산단은 사실 밀양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밀양 나노 국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계시나요? 예, 결국은 밀양에 나노 국가 산단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 들어서지 않으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별도 기업 유치팀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경남도 정부와 관련해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가 나노 기술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경남도의 또 나노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또 밀양시의 나노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밀양 나노 국가 산단을 또 반영을 하고 또 나노 국가 산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기술이 연결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노 산단의 나노 검역 상용화 연구지원센터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에너지 기술이라든지 또 유연 전자부품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들어가고 또 국내에 또 석학들이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 또 나노폴리텍 대학교 이렇게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교육 인프라도 지금 같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공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밀양은 신공항 후보지이기도 했었죠. 예. 한때. 네, 정부가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끝난 문제인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에 다시 이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만큼 신공항이 중요하고 또 복잡한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립하면 최소한 100년 이상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항은 교통의 편리성을 분명히 줍니다만 소음이라든지 환경 문제도 반드시 또 따르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제2의 관문인 신공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다른 각도에서 신공항 문제를 조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 1차, 2차 논의를 거치면서 우리 영남권이 통합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공항이 생기고 또 KTX가 생기면서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2의 경제권인 영남권의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두 차례의 논의가 그런 영남권이 다시 통합하고 영남권 경제가 대한민국의 제2 경제권으로 서는데 실패했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또 미래가 공항이 하나 들어선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저 생각할 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 경제권과 오사카 경제권 양대 축이 일본 경제를 지탱을 하고 발전시키고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 경제권과 함께 영남권 경제권이 제2 경제권이 이렇게 좀 더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공항 문제가 논의가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5개 우리 광역 또 단체장님들이 합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이번 공항의 논의를 통해서 부산에 공항이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부산에 많은 대구 경북의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주고 다녀가면서 부산이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냐. 공항이 어디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부산이 더 발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우리 신공항 논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제2 경제권인 영남권의 경제가 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금 뭐 말씀은 하셨는데 좀 피해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재검토가 된다면 예. 밀양 신공항 재추진 의지는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뭐 재추진이라든지 유치를 하지 않는다 하는 이분법의 표현을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 뭐 작은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입장을 비롯하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라든지 또 우리 광역이라든지 기초라든지 그런 문제를 추가적으로 잘 논의하는 가운데 저희 입장을 세우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시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뭐 좀 주제를 바꿔서요. 부산대 밀양 캠퍼스 유치 이후에 사실 밀양시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대책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뭐 모든 일에 항시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 통합이 되면서 사실 도시의 풍기에 올라간다든지 또 부산대학교 많은 인프라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옮겨간 캠퍼스가 도심하고 멀어진 문제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들, 또 밀양 출신 학생들이 부산대학교 많이 지나갈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불평불만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밀양대학교, 구밀양대학교 자리에 폴리텍 대학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오작교 프로젝트라고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좀 더 창의적으로 발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가 상당히 숫자도 줄어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밀양은 농업도시입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국책연구소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는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농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진기지가 된다든지 또는 6차 산업의 전진기지가 우리 산학연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새로운 기지로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나노산단과 함께 나노연구소와 함께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가 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밀양 연극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밀양의 자랑거리였는데 최근에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밀양의 자랑이었습니다만은 또 아픔이었고 또 새 출발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사용케만 했습니다.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운영과 관련해서 밀양시가 협의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지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등은
노후화된 시설은 전면적으로 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시설 또 환경 정비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맘때 더울 때면 저희들이 여름 연극 축제를 이렇게 가졌습니다만 이것을 10월 달에 밀양 푸른 연극제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원래 개최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들 또 이번에는 청년 일자리와 함께 젊은 연극인들을 한 40명 정도 채용하게 됩니다. 뭐 월 200만 원씩 이렇게 월급도 드리고요. 또 연극도 연습하고 또 상설 공연도 하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연극촌을 새롭게 변화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연극을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저도 현장에 다녀오긴 했는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에 그 재난 관련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또 화재도 행정적인 문제들도 좀 지적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그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상당히 우리 세종병원 화재 사고는 밀양 시민들에게 정말 큰 아픔입니다.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밀양시에는 이런 사고를 면해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대응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 시에 이렇게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 53개소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다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보완은 저희들이 계속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밀양 화재 사고뿐만 아니라 제천 화재 사고도 똑같이 전기 사고였습니다. 오래된 노후 전선에 냉난방기가 새로 붙은 겁니다. 그게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차단기는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대형 사고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전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측면에서 밀양시가 전국 최초로 그 노후화된 전선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50%를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고를 기회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밀양을 만들기를 밀양시 측의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밀양 하면 또 김원봉 선생 네.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 알려져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국내 처음으로 의열기념관이 또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 인물들을 의미 있게 발굴하고 또 알리는 어떤 구상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암살 영화가 나오고 거기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하는 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봉 장군이 밀양 출신이신데 그 이후로 우리 밀양의 출신 독립운동가와 함께 어혈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의 해천이라고 내이동 또 내일동 주변에 독립운동가가 태어난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독립운동가의 테마거리를 조성을 하고 김원봉 장군의 생가지는 직접 매입을 해서 어혈기념관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현재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 어혈기념관을 넘어서서 어혈기념공원으로까지 조성을 해서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서 또 밀양의 어혈단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또 모시고 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밀양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데요. 밀양시도 사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정말 뭐 모든 도시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인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대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정말 중앙정부와 또 혁신적인 그런 인구 정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밀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노 국가 산단을 저희들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나노 산단이 완공이 되면 한 100여 개 정도 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뭐 최소한 한 10,000명 정도의 그런 또 인구 증가 그리고 가족까지 합치면 16,000명 정도의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관련해서 협력 업체라든지 또 연구소,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전에도 저희 밀양시에서는 우리 기농
또 밀양으로 기촌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기농기촌 종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보육여건을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또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어린이들 이런 놀이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밀양하면 시청자들이 아마 영남루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3대 누각 중에 하나인데 이 영남루를 중심으로 랜드마크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영남루는 우리 이 전국의 3대 누각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영남루 하나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주변이 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 관광객들한테 더 많은 것을 또 아름다운 영남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화 사업을 해서 153억을 집어넣어서 작년도에 동문을 영남로 주변에 업성 동문을 이미 완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로 주변에 아동산이 있는데 이곳으로 저희들이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또 밀양강 수변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영남로 주변에 예쁜 정원을 만들어서 전체를 영남로와 함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로도 구경하고 또 거기에서 또 지역 경제까지 최소한 1시간, 뭐 2시간은 머물러야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내년 정도까지 2020년 정도 완공 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네요, 공사가. 예. 네. 네, 그 지난해 밀양에 그 국립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 착공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착공이 되면 완공이 되면 그 관광객 유치 효과가 좀 높을 것 같은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상과학체험관은 기상청에서 109억을 들여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라든지 또 기상과학 이에 대한 전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바닥공사부터 착착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상과학체험관과 우주천문대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밀양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우주천문대가 같이 만들어서 18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뭐 천체 투영관이라든지 또 관측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주천문에 대한 전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밀양 같은 경우에는 뭐 영남루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기상과학 또 체험관이라든지 우주천문대가 같이 더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평소에 직원들이 시장님에게 일을 너무 많이 하신다. 심지어 워커홀릭이다라는 표현까지 하던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뭐 부인은 제가 하기 힘들고요. 하지만 밀양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눈에는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밀양시에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워커홀릭 반도 아직 못 가지 않느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밀양 발전을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도 어쨌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신가요? 예, 뭐 모든 일이 이런 밀양시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또한 뭐 스트레스는 받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좀 세어서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에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하면 업무 속에서 풀어 나갑니다. 만약에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게 스트레스 쌓이죠. 일을 해결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의 문제라든지 업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해결을 하고 나서야 이렇게 긴장을 푸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육체적인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건 잠이 제일이고요. 특히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아름다운
낙동강, 밀양강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도 정리하고 또 마음도 내려놓고 이렇게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까지는 제가 또 상선약수 이렇게 정해서 또 많은 것을 또 물과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역지사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으로 있다 보면 많은 또 민원들이 생기고 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또 오죽하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남들을 좀 더 헤아리자 하는 그런 좌우명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요. 아유, 친구 만날 시간도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민원인들 말고요. 네. 일을 벗어나서 예.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유, 많죠. 저는 뭐 친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 또 기쁠 때 그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그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또 술 한잔 속에서 많은 또 위안을 받고 새로운 또 해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 특히 요즘 같아서는 우리 밀양 시민 모두가 이렇게 친구처럼 잘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친구처럼 도와주고 싶고 마음 편하게 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친구는 참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 시민들 보면 초선 때하고 또 재선 때 또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4년 지나면서 많은 또 친분관계가 쌓이고 시민들하고 또 정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친구처럼 편한 우리 시민들 또 친구처럼 편한 시장이 되어서 우리 시정을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잘 끌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취미가 있으신가요? 취미. 네. 뭐 제가 촌놈이 되어서 고상한 취미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뭐 운동을 좋아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뭐 축구, 야구, 또 최근 들어서는 배드민턴, 뭐 또 뭐 골프 이런 것도 했는데 그래서 요즘 와서는 거의 뭐 시간이 없어서 걷기가 가장 중요한 또 운동이고 취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님 지난 4년 동안 뭐 친인척 비리라든지 권력형 비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예, 뭐 관리한다기보다는요. 뭐 일만 열심히 하니까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죠. 특히 우리 친인척 이런 문제들은 제가 각별히 조심을 합니다. 제가 뭐 환경부에 있을 때 인사개장을 한 3년 정도 한다든지 또 청와대에 근무할 때 인사수석실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넣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동생이라든지 사촌 동생이라든지 형제지간이 밀양에 얼씬도 못합니다. 특히 뭐 저 집사람조차도 뭐 행정과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제가 역정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특히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조금만 지나쳐도 우리 시민들이나 또 사업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민하게 보고 혹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저에 대한 권력형 비리는 아닐지라도 또 누가 혹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서 사업을 다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잘 나누어서 또 균형되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같이 갖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부들한테 항시 주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밀양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제가 절대 이렇게 놓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밀양시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계신 어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시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 크게 이제 공무원들 보면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로 나눠집니다. 내부 청렴도는 인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인사를 이렇게
돈에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느냐가 내부 청렴도가 높아지고, 외부 청렴도는 우리 민원인하고 관계됩니다. 인허가하고 관계됩니다.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내부 청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외부 청렴도는 조금 좀 하위권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많은 인허가와 관련해서 불허가가 나는 경우에는 그 응답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렴위에서 조사할 때 성적이 나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지만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를 공히 발전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약속하셨던 공약들 어떻게 이행하실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취임하시면서 밀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 뭐 지금은 우리 밀양시가 경남 8개 시 중에서 제일 막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뭐 3위 정도 경남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밀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노 국가 산단이 완성이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나노피아의 꿈이 또 이루어지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관광 사업들이 관광단지가 또 완성이 되고 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밀양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 옛날에 그런 밀양 활성화되고 또 발전되는 밀양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밀양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꿈꾸고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 크게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하나는 앞서 말씀대로 나노국가 산단을 조기에 완성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결국은 요새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힘든 구조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밀양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밀양에 또 소비를 해주고 또 밀양을 즐겨주신다고 하면 그게 또 밀양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특히 나노산업과 밀양 관광 발전 또 우리 관광단지의 조기 조성 이런 것들이 우리 밀양 르네상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큰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제조업이라든지 관광은 사실 굴뚝 없는 뭐 제조업이라고 관광을 표현할 정도로 제조업과 같이 가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네. 관광이라는 분야와 네. 산단이라는 제조업이 같이 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환경 부분, 환경 정비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의 그 기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정책 기조로 갖고 계시나요? 예, 결국은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산업화 시대에는 뭐 공장이 많아야, 굴뚝이 많아야 뭐 잘 사는 도시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신공항 문제, 소음을 탓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깨끗하고 또 좋은 기업 또 일자리도 있어야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다행히 밀양은 뭐 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상당히 좋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자연 환경을 저희들이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엔 밀양에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양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머물 수 있는 관광을 밀양시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디고보다도 자연환경도 좋지만 역사 문화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뭐 영남루 또 표충사, 이 여름에 또 시원한 얼음골부터 또 영남 알프스부터 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끔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내어서 밀양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뭐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나노 국가 산단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뭐 전제가 되는 건 사실 필요 인력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폴리트 대학 밀양 캠퍼스와 나노 마이스트코 조기 개교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예, 현재 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있고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전액 무료고 나노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텍 대학은
나노 분야에 특화됩니다. 나노, 화학과 등 4개의 과를 저희들 만들어서 한 300명 정도, 그리고 단기 과정은 1,500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나노 폴리텍 대학은 2020년에 개교의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밀양시에서도 이걸 통해서 원도심 신활력화를 공약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또 인구가 빠져나가고 또 활력이 없고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둘 것이냐는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뭐 밀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도시가 고민을 하고 있고 다행히 작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밀양이 예산을 따서 내일동, 내이동 지역에 예산을 땄습니다. 162억을 땄습니다. 그 지역이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또 우리 독립운동가에 또 이렇게 많이 태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영남로가 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 테마와 또 관광을 또 전통시장을 이렇게 엮어서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요사이 마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100년이 된 전통시장들입니다. 다시 만들기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밀양에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밀양의 마트를 보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밀양 끝을 보러 오기 때문에 밀양 다음을 간직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잘 이렇게 발전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밀양 다음을 보여주고 또 이걸 관광으로 또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연결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농축 임산물 종합 판매타운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예, 뭐 잘 아시는 대로 밀양 농업에서 1등이다. 생산은 참 잘한다. 이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생산은 잘하지만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이라든지 판매 부분이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서는 최근에 그 오리온 농협 공장이 밀양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엄청난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공 공장에서 밀양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이렇게 또 생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또 판매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양의 농산물, 또 임산물, 또 축산물을 판매하는 센터를 만듭니다. 그것이 밀양 관광단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광객이 밀양의 농산물을 또 밀양의 특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직거래할 수 있도록 당일 생산하고 당일 판매하는 구조를 취해서 우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밀양의 농산물을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를 통해서 밀양 농민들의 소득도 높여주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우리 농업 6차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상 단계인 건가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정부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농축임산물 판매센터의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관광단지 속에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뭐 거의 행정 절차가 매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 2개월 후 되면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되고 토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그 밀양 그 관광단지는 공공부문 아까 말씀드린 농축임산물 판매센터 같은 공공부문과 그다음에 민간 부분 리조트, 골프장과 이렇게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태관광센터 이미 정부 예산을 땄습니다. 그리고 또 요가타운 같은 것도 이미 예산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해서 종합 복합 테마파크 형태로 밀양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아마 밀양 정말 머물고 싶은 그런 도시, 품격 있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임기 중에 꼭 실현시키겠다 하시는 공약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밀양의 농업이 결국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가
너무 가격 불안정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계약 재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리온 농업공장 같은 데에서 밀양에 있는 쌀과 또 사과라든지 이 산물들을 계약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에도 계약 재배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넣어서 100% 다 하는 계약 재배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5% 10% 정도까지 계약 재배를 하더라도 밀양의 농민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밀양물산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생산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밀양물산을 만들어서 밀양 농민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참 교육하기 좋은 밀양시로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많은 공약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밀양의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밀양에 공부해도 훌륭한 아이로 크고 또 훌륭한 대학에 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로 클 수 있도록 교육하기 좋은 그런 밀양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부 기자, 네. 자, 취재 기자로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밀양 시민들이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어떤 점들을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까? 네, 사실 밀양 시민들은 그 옛 밀양의 명성과 역사, 전통에 대한 그 갈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 박일호 시장님께서 그 나노 국가 산단을 유치했고 이런 점들을 성공할 수 있게 계속해서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득표율도 높은 득표율로 이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그 박 시장이 밝혔던 6차 산업에 대한 성공 그리고 인구 증가에 대한 갈증들이 상당히 컸는데 이 또한 꼭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밀양시를 또 어떻게 다시 이끌겠다 각오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신뢰해 주셨듯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은 지난 4년 동안 수립한 계획들, 나노 국가 산단부터 이런 것들을 조기에 완성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선 7기의 우리 밀양시의 소명은 이렇게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완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소명을 반드시 받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공약 중심으로 내세운 많은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하는 그런 밀양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정석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미래가 기약되는 반듯한 밀양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는 4년을 기대하면서 MBC 경남에서 마련한 단체장 릴레이 대담 민선 7기 새 희망을 그린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